NYPD와 뉴욕주 차량국은 도난차 판매 등 온라인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2025년 과세 기준을 2.8%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힐링 코미디쇼 2시간 탈출 졸탄쇼가 24, 26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자전거를 타던 여성이 경찰의 피해 달아나는 절도범의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경과 뉴욕주 차량국은 중고 판매 사이트 소비자들에게 도난 차량 구입 및 온라인 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크레이그리스트 등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난 차량과 위조된 명칭의 차량, 변조된 번호판을 단 차량을 판매하는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마크 슈레더 DMV 국장은 개인 거래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정식 딜러에게 살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차량 구입 시 판매자가 누군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MV는 지난주에만 635만 달러에 달하는 228개의 도난 차량이 발견됐고 이 중 149개는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거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스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모든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밝은 대낮에 차량의 외내부 손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며 엔진이 차가울 때 차량 시동을 켜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거래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2025년에 적용하는 소득세율 납세 기준과 기본공제와 선물 면세 등을 인상하는 새 세무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IRS가 발표한 내년 과세 기준 인상폭은 2.8%로 2024년 5.4%와 2023년 7%에 비하면 소폭 인상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준화한 게 내년 인상폭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본공제는 독신 15,000달러, 부부 3만 달러로 400달러와 800달러씩 인상됩니다. 2025년 말까지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보면 독신 11,925달러 이하의 소득에 대해선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독신 11,925달러 이상은 12%, 48,475달러 이상은 22%, 103,350달러 이상은 24%, 197,300달러 이상은 32%, 255,525달러 이상은 35%의 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독신 626,350달러, 부부 751,600달러 이상의 소득에는 가장 높은 37%의 연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들이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나 손주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9,000달러로 올해에 비해 1,000달러 올랐습니다.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2시간 동안 깔깔 웃으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힐링 코미디쇼 2시간 탈출 졸탄쇼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KCMB-TV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출연 배우가 무대 위에서 일방적으로 공연하는 것이 아닌 출연자와 관객이 상호소통하는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코미디 빅리그 우차싸 출신 개그맨 이재형, 한현민, 정진욱과 함께 코미디언 김그라와 고장환 등 5명의 코미디언들이 폭소와 감동을 자아낼 예정입니다. 출연진들은 23일 본방송을 방문하고 유쾌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욕 방문이 처음인 만큼 출연진들은 졸탄쇼를 보러 오는 관객들에게 2시간 동안 깔깔 웃으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잖아요. 살면서 열심히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웃을 일도 많이 좀 없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푸기에는 가장 좋은 게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 힘들었던 거 다 떨쳐버리고 코미디를 보면서 그 2시간 동안 시원하게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서 참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2시간 동안 뭐 저희 퍼포먼스도 있고요. 뭐 노래도 하고요. 저희 개그도 하고 춤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웃을 수 있는 걸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뭐 10대부터 110세까지 다 같이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니까 뭐 스포를 하나 드리자면 진짜 여러분들 많은 걸 또 얻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뉴욕이 처음입니다. 우선 너무 주변 경치를 보면서 감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또 멋진 날씨를 통해서 한번 또 감탄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를 또 만나서 반겨주시는 우리 또 많은 동포 여러분들 뵙고 또 감탄을 했습니다. 다 웃음으로 갚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게스트로 참여하는 김그라, 고장한 코미디언은 졸탄쇼의 힘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에 있다며 편안한 마음으로 참가하면 2시간이 2분처럼 느껴지는 마법 같은 시간이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제 음식으로 얘기하자면 메인 디시가 있고 사이드 디시가 있는데 저는 그 사이드 디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떨 때 보면 사이드 디시도 좀 맛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빈손으로 오셔서 그냥 놀러 온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오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그냥 좀 건강을 되찾고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졸탄쇼의 힘은 파지티브, 긍정이죠. 긍정 그리고 교류, 한민족의 정서가 담겨있는 팀입니다. 자, 사실 말이죠. 자, 뉴욕 동포 여러분들, 사실 제가 개런티가 없어요. 야, 이게 없어도 웃음만 하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졸탄쇼 공연은 24일 퀸즈 코리아 빌리지 디모스 연회장에서 열린 뒤 26일 뉴저지 테너플라이 KCC 한인 동포회관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공연은 무료이나 참가 신청인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웃음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퍼드립니다. 졸탄팀이 퍼드립니다. 졸탄쇼 보러 오세요.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경찰의 피해 달아나던 절도범이 자전거를 탄 여성을 들이박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30대 피해자 여성은 저녁 11시 5분경 자전거를 타고 43번 스트릿과 37번 애비뉴를 지나고 있던 중 검정 도지램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3명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복면을 쓴 절도범으로 아스토리아 절도범죄와의 연관성으로 경찰의 피해 달아나는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버렸을 것으로 추정하는 도지 차량을 47번 스트릿과 아스토리아 뉴타운 로드에서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개월 된 아기가 2~3살 유아가 실수로 쏜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텍사스주 산 안토니오 메디컬 센터에 주차된 아우디 SUV에는 성인 여성과 3살, 2살 된 아이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 둘 중 하나는 차 뒤편에 있던 장전된 총을 가지고 놀다 발사했고 근처에 있던 10에서 11개월 된 아이가 맞아 숨졌습니다. 아직까지 기소된 사람은 없는 상황으로 경찰은 총이 누구 소유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2023년도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놀다 사망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총을 장전하지 않고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잠금 보관할 경우 예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또 의도하지 않은 발사로 인한 죽음의 4분의 1은 10살 이하의 아이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는 대부분의 경우 집에서 발생했으며 권총이 쓰였습니다.
2023년 텍사스에서는 아이들에 의한 비의도적 총격 사건이 최소 36건 있었고 이 중 14건은 사망에 이르는 등 치명적인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한편 연방법은 18세 미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나 모든 주가 총기 보관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제하진 않습니다. 텍사스는 총기 보관에 대한 구체적 주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의 아성인 뉴욕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19%포인트 차로 앞서며 특히 뉴욕시에서는 52%포인트, 3배 이상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뉴욕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58%를 획득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에 그쳐 해리스가 1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해리스가 55%, 트럼프가 42%로 격차가 13%포인트였음을 감안하면 한 달 사이에 해리스가 격차를 더 크게 벌여놓은 겁니다. 특히 뉴욕시 유권자 중 74%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반면 트럼프 지지자는 22%에 그쳐 해리스가 52%포인트, 3배 이상 앞섰습니다. 반면 뉴욕주 업스테이트나 근교 지역은 뉴욕시보다 상대적으로 트럼프 지지가 많아서 해리스의 우세 격차가 불과 몇 %포인트에 그쳤습니다. 뉴욕 등 대도시 근교 지역은 해리스가 52%, 트럼프가 47%로 5%포인트 차, 또 업스테이트는 49%대 46%로 불과 3%포인트에 그쳤으며 표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1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근교와 업스테이트는 우열을 점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그린버그 지역은 남성은 트럼프가 해리스를 11%포인트로 이긴 반면 여성은 해리스 71%, 트럼프 25%로 성별 간의 지지 후보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 열혈 지지층이 강한 트럼프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이 중 상당수가 사전투표를 권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르는 공화당 지지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플로리다대 분석을 인용, 현재 1,600만 명이 우편투표 또는 투표소 사전투표를 마쳤으며 특히 대표적 경합주인 조지아주에서는 160만 명이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드러나 이 지역에 대한 두 후보의 막판 공약이 판세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소개했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14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마쳤으며 이는 트럼프에 유리할 것으로 점쳐진 반면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펜실베니아는 1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했으며 이 중 민주당이 65만 명으로 공화당 30만 명을 크게 앞질러 해리스가 다소 앞선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애리조나에서는 50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으며 공화당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고 네바다도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사전투표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공화당이 역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위스콘신은 사전투표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를 불신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적극적인 사전투표를 호소했고 이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공화당의 텃밭이면서 허리케인의 직격탄을 맞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우편투표를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이에 따라 열성 지지층의 사전투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경합주에서의 사전투표에 올인하고 있으므로 뚜껑을 열기 전에는 섣불리 유불리를 전망하는 것은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생산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 대출이자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중산층 겨냥 경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영국 노동당이 해리스 지원에 나섰다며 트럼프 선대위는 영국 노동당을 선관위에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공화당 우세가 점쳐지는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다른 나라에 이익이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미국산 자동차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액 공제가 좋은 것이지만 모든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중국, 일본 또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강탈해왔는데 왜 우리가 이런 차에 세액 공제를 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를 언급하며 미국산 자동차 대출이자 세액 공제가 디트로이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 기아 등 미국에서 생산하는 외국 자동차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영국 노동당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며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노동당을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선대위는 영국 노동당이 해리스 부통령의 위험한 자유주의 정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해리스 캠프는 외국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선대위의 이 같은 고소는 영국 노동당이 지난주 100여 명을 미국 핵심 경합주에 보내 대선 지원에 나선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관위의 개표 완료 전에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대선 개표 완료 전에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 계획이 뭐냐는 질문에 우리는 대선 날과 그 이후의 날에 대해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응할 자원과 집중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표 완료 전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브 코스 물론이라고 답변, 트럼프의 돌출 행동을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은 미국 미래에 대한 매우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전 세계 리더로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을 아는 대통령을 원하는가, 아니면 독재자를 존경한다는 트럼프를 원하는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기소된 트럼프를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회피했고 사면을 하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우리가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제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는 유색인종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물론이다. 중요한 것은 후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뉴햄프셔주 콩코드를 방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둬야 한다고 발언, 일순간 긴장이 감돌았으나 약 5초 뒤 정치적으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며 이는 부풀려진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도 해리스가 이겨야 한다.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뉴욕을 비롯한 미 전역의 휘발유 가격이 하락, 현 집권 세력인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휘발유 가격이 1갤런당 3달러에 가깝거나 3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며 대표적 생활물가인 휘발유 가격 하락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집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갤런당 휘발유 가격은 3.16달러로 1년 전보다 11% 하락했고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을 포함한 19개 주에서 휘발유 가격이 3달러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미국인들이 가처분 소득이 2%를 휘발유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을 제외한 모든 과거 대선 때의 휘발유 지출 비중 중 가장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휘발유 지출 비중이 가장 낮아지면서 미국인 가계의 부담이 낮아졌고 대선 후보들도 서로 이를 자신의 공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휘발유 가격 하락이 바이든 행정부와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도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2달러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이 에너지 회사의 압력이 돼 가격이 낮아졌다고 강조했으나 2달러 미만은 무모한 약속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휘발유 가격이 내린 것은 석유 생산이 늘어난 반면 중국의 석유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가을에는 외출이 줄어들면서 휘발유 소비도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경제매체 CNBC가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마존의 당일 배송 서비스 아마존 투데이는 오는 12월 2일 대부분의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2년 8월부터 일부 매장에서 당일 배송을 개시한 지 2년여 만입니다. 당일 배송은 상품을 주문한 같은 날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부문에서 일하는 약 300명의 직원들은 21일 이 소식을 알게 됐고 일부 직원들은 해고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BC는 아마존 투데이 서비스 중단이 광범위한 비용 절감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아마존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원을 시작해 2만 7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줄였고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중단했습니다.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하는 가운데
JP모건 체이스는 주가가 연 11%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골드만삭스는 연 3%대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S&P 500 지수가 1957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2023년까지 연평균 상승률 11%를 보였으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 같은 상승률을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최근 상승세를 주도한 대형주도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동안 연평균 6.7%의 오름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주가가 많이 올라 기업 수익과 비교하면 고평가된 것이 사실이며 수익 대비 주가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견고한 기반이 이를 보완 상승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미국 증시가 지난 10년간 누려왔던 장기 강세장이 끝났다고 다소 어두운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0년간 평균 주가 상승률은 연 3%에 그쳐 채권 수익률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며 주식보다는 채권 등 기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0년 뒤인 2034년 S&P 500 지수에 대한 투자 수익이 국채 투자보다 못할 가능성이 72%에 달하고 심지어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할 확률이 33%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지역은 투표소 관리 문제로 고심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0일 전했습니다. 투표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며 투표소 관리 등 선거 업무를 맡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 지난 70년간 230명이 넘는 한인 선출직 정치인들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뉴저지주의 한인 선출직이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주에서는 9명의 한인 정치인이 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상하며 미국의 성장률은 재정정책 축소와 노동시장 냉각에 따른 소비 둔화로 2.2%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국구 스타 반열에 오르게 한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의 홍보 담당자가 17일 대국민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쇼에서 제작진들은 트럼프를 성공한 사업가로 과도하게 포장했고 트럼프가 이 덕에 정계에 입문하게 됐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난민 텐트촌에서 19세 청년이 산채로 불에 타 죽는 모습이 공개돼 전 세계가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스포츠 행사로는 처음으로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의 조정 라이벌전을 후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829년에 시작된 보트레이스는 템즈강 약 6.8km 구간에서 열리는 인기 대회입니다. 의류업체 아베크롬비 앤드 피치의 최고 경영자를 지낸 마이크 제프리스가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 남성 모델은 제프리스가 일자리를 미끼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모델들에게 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리버티가 창단 27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여자 프로농구 2024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뉴욕 리버티는 20일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WNBA 2024 시즌 챔피언 결정전 5차전 미네소타 링스와의 홈경기에서 67대 62로 승리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최저 기온은 4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8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2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